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순조 20의 정비로 조선왕조에서 수렴청정을 2번이나 한 순원왕후 김씨 이야기입니다. 순원왕후 김씨는 조선 제23대왕 순조의 정비로 김조순과 신건지의 맏딸인 청송심씨의 딸인데 고종황제 때 황후로 추존되어 순원숙황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김조순이 순조대의 권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순원왕후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비로 32년이나 있었고 조선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수렴청정을 2번이나 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헌종, 철종기 20여 년은 순원왕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옳은데 정의왕후도 2번 수렴청정을 했지만 예종 때는 바로 수렴청정을 거둬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조는 제위 후기로 갈수록 건강이 나빠진 탓에 왕위에 오래 있을 수 없음과 자신이 25년간 구상해온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정조 시기의 정치는 정조 1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체제였고 정조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고작 1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세자가 전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 추승 문제와 관련하여 노론 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벽파는 버젓이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세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함을 절감했고 자신이 그토록 혐오해 온 세도 정치에 손을 대는데 노론명가 안동 김씨 가문에 손을 내밀어 사돈을 맺고 김조순을 세자의 후견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자신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는지 세자빈 간택도 전통대로 삼간택이 아닌 민가처럼 중매로 하는 게 어떠냐고 신하들에게 말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신하들은 반대해 나중에야 삼간택이 열렸지만 정황이 이랬으니 정조가 죽은 뒤에도 정순왕후나 신하들도 대놓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가 정조 24년 2월 26일 초간택되었고 같은 해 윤 4월 9일 재간택되어 순조의 정비로 내정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순조가 김조순의 집에 갔다가 1살 연상인 순원왕후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김조순의 딸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정조에게 조르자 정조가 그걸 받아들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순조와 순원왕후가 혼인하는 것을 보기 전인 6월 28일에 승하했고 이 문제는 수렴청정을 하게 된 정순왕후 김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벽파 일각에서는 시파의 입장을 취한 안동 김씨의 딸이 내명부를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불안하게 엮여 이른바 대운을 회방 놓을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순조 1년 권유가 소를 올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순원왕후와 순조의 혼인의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선왕 정조가 사실상 확정 지은 이래 대놓고 반대하긴 어려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순원왕후를 드릴 것을 거의 확정지었고 김조순을 불러 대운이 완전히 결정되었다면서 김조순을 사실상 국구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30대 중반인 김조순을 장영영 대장, 병판 등에 제수하면서 우대했고 이런 대비의 모습에 벽파는 대운에 더 이상 반대를 하기 어려워졌고 순원왕후는 1802년 10월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시조모가 되는 해경궁 홍씨와 관련된 패백례 논란은 왕실 서열상 해경궁이 공식적인 신분은 왕세자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정답으로 정순왕후 김씨가 회방을 놓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순원왕후가 패백례 대신 해경궁과 별도로 나누는 인사자리를 마련할 것을 정순왕후가 제시해 해경궁과 손주며느리는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가 순조 3년 12월에 수렴을 거두자 바로 문제가 터졌는데 순조 1년 권유가 순원왕후와 순조의 국혼에 불만을 표시한 일이 쟁점화된 것입니다. 대관들이 앞장서서 권유를 탄핵하고 국문이 열리게 됐는데 권유는 역적 포벌에 대한 소를 올리면서 말미에 곡돌사신이란 용어를 인용하며 안동 김씨 가문을 저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심한지가 안동 김씨가 충성스러운 명문가인 걸 누가 모르나며 대충 넘어갔으나 그의 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심한지가 죽고 정순왕후도 물러나자 시파는 그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권유는 국문을 받고 상소를 올리기 전에 좋아한 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고변하게 되고 그 발언도 소상히 실토하는데 시파는 대운을 저지해 선왕의 뜻을 거스른 역적을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쾌해진 정순왕후는 수렴을 거둔 지 6개월 만에 다시 수렴을 치고 해명에 나서려 했으나 이시수에게 유교 법도상 제지당해 도리어 사과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삼간택과 가리의 택일에 관련해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내려 대운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운 저지 기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몇 달 후 죽어 순원왕후의 지위는 매우 굳건해졌습니다. 순조가 병이 들자 효명세자와 정사를 논의하는 등 정치적 감각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역사의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조가 죽고 8살인 세손 헌종이 즉위해 수렴청정을 맡으면서입니다. 세손의 친모인 신정왕후 조씨도 있었지만 왕실의 큰어른이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신정왕후는 당시엔 왕비가 아닌 세자빈이라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았습니다. 순원왕후는 친정 안동 김씨 가문의 오라비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 전국 운영에 나섰는데 헌종이 이후 친정을 할 때 친이군을 강화하고 안동 김씨를 내치자 헌종과 갈등 관계가 심했습니다. 순원왕후 언문 어찰에서는 그가 헌종이 죽기 며칠 전엔 손자를 폐위하기를 바랐고 그가 죽자 거리 낄 것이 없어서 속 시원하다고 여겼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록에서도 죽은 헌종에 대해 남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시기심이 강하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엔 헌종을 아꼈지만 이후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어린 손자로밖에 생각하지 못한 모양인데 이 정도면 정조와 정순왕후보다도 더 심한 정도라 헌종 독살설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찰에서 안동 김씨 김은근이 유배당했을 때 순원왕후가 감싸주지 않았다며 그녀를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원왕후는 김은근이 떳떳하다면 유배는 금방 지나갈 애곤이며 우리 가문이 흥하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경계이니라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철종의 왕비를 선택할 때도 안동 김씨에서는 단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는데 이는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 일원이기 전에 왕실의 큰어른으로서는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문 편지에 기탄 없이 왕을 비롯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안동 김씨를 우리 가문 왕가른의 가문으로 표현한 것이 순원왕후 어찰의 특징입니다. 1849년 23세의 젊은 나이로 헌종이 승하하자 당시 대왕 대비였던 그녀는 전계군의 아들 이원범을 차기 국왕으로 지명하고 순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고 수렴청정을 끝내고 몇 년 뒤인 1857년 68세 나이에 현대의 심근경색 질환인 담체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통을 이을 때 며느리인 신정왕후 조씨와의 암투에서 이겨서 일부러 일자무식 농민인 이원범을 지목해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이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려 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당시엔 이원범 말고는 정말로 왕통을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었으며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뭘 어쩌려 했다는 것부터가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확립시킨 장본인이지만 본인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민생을 걱정하며 친정의 지나친 권세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는데 수렴청정 자체가 여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형태입니다. 신하들의 주청에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가 당대 사대부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수렴청정의 방향이었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간 문정왕후 같은 악평과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강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세도 정치의 주역이 바로 그녀의 친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철종의 왕비를 간택할 때도 그녀는 친정의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말고 간택을 하면 어떠냐는 편지를 보냈고 우리 가문에서 왕비를 내지 말자는 의견을 냈지만 김좌근에게 의견을 굽혀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탐관오리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염려하고 부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민생을 걱정하는 표현을 하지만 행동은 달랐는데 순조와 헌종 치세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해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폭동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순조와 효명세자 통치 기간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왕실의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왕실의 사치는 당대에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 순원왕후는 기본 명분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되 실제 행동과 정책 의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너무 순진했고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조선을 그르쳤다고 할 수 있는데 가문을 위해서라면 친손자인 헌종까지 경계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정과 교류할 때 붙였던 서간 때문에 한글 서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연구 자료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한데 서간들이 사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발굴된 케이스입니다. 궁채을림, 진을림을 뛰어나게 구사하여 미적으로도 유려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는 원본이 복사 출판되어 한글서의 교본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원왕후는 효명세자, 요절한 왕자 한 명, 명운공주, 복원공주, 덕원공주를 낳았는데 현종 이후 왕실에 대군과 공주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로는 큰 경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떴고 그 후로 왕의 정년은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도 공주로 봉해지기 전에 사망해 그녀가 낳은 딸들이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되었습니다. 헌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효명세자를 추종했기 때문에 순원왕후는 데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왕 데뷔가 되었습니다. 1990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에서는 성우 김소원이 연기했고 2016년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배우 서정연과 배우 한수연이 연기했습니다. 2020년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는 배우 배종옥이 순원왕후 역으로 출연하는데 풍양 조씨 문중의 항의로 실제 인물이 아닌 모티브만 따와 허위 사실의 가공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순조 20의 정비로 조선왕조에서 수렴청정을 2번이나 한 순원왕후 김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